안녕하세요. 조용히 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 네, 오늘은 원래 이런 포맷의 영상을 만드는 날이 아닌데, 네, 5월 22일 수요일이죠. 최근에 제가 어떤 유튜브 쇼츠를 보다가, S&P 500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거가 또 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어떤 주식 인플루언서 그 영상을 보고 마음이 살짝 흔들렸었는데, 다시 이분이 존보글이라는 분이고 뱅가드라고 하는 VO를 ETF 운영하는 뱅가드의 창업자죠. 예, 존보글인데 그분이 젊었을 때 사진이고요. 멋있게 생기셨죠. 이분의 어떤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마인드를 가다듬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이 존보글이시고요. 89세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2019년에. 이분이 보시는 것처럼 경력을 보면은 네, 뱅가드 그룹, 네, VO를 운영하는 뱅가드 그룹을 설립하셨고, 이런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들 중에서 미국에서 피델리티 다음으로 2위 가는 엄청난 회사죠. 그래서 이분의 약간 양력을 살펴볼게요. 인덱스 펀드의 실질적인 창시자이고, 제가 정말 인생 최고의 주식책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 이거를 쓰신 분이죠. 오렌 버핏마저도 존 보글을 영웅이라고 칭할 정도였다. 네, 존 보글의 투자 원칙은 한마디로 말해서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S&P 500 ETF를 모으는 것처럼 시장을 따라가라, 이렇게 하셨고요. 혹시나 이분이 금수저여가지고 이런 뱅가드 그룹을 설립할 때 도움을 받았을까 싶어서 읽어봤더니 그분의 이제 집은 대공황 시기, 1920년대 대공황 시기에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아가지고 가정 형편이 매우 어려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흙수저였겠죠. 아버지께서는 이제 알코올 중독에 빠져 계셨고 이혼하셨다. 하지만 이분은 머리가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명문고에 진학해서 결국에 프린스턴, 아이비리그에 있는 대학교죠. 경제학과를 우등으로 졸업을 했고 자수성가를 하신 편이죠. 그리고 처음부터 창업하신 건 아니고 웰링턴 매니지먼트라는 회사에서 네, 펀드 회사에서 23년간 일을 하면서 종잣돈을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네, 뱅가드 그룹을 1974년에 설립을 하셨고 지금은 이 웰링턴 매니지먼트 이런 데보다는 뱅가드가 훨씬 더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1975년에 최초의 인덱스 펀드 뱅가드 500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피델리티의 운용금을 넘어서 업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피델리티 1등인 줄 알았는데 하여튼 이걸 넘어서 업계 2위가 되었다.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2014년 네, 여든이 넘으신 나이에 인터뷰한 내용인데 유튜브에서 캡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께서는 이제 질문 내용이 이거였어요. 만약에 갑자기 그 정액 분할식 매수하는 거에 대해서 적립식 매수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보셨더니 예를 들어 주셨죠. 예를 들어서 당신에게 갑자기 100만 달러, 한 10억, 지금 13억 정도 되겠죠? 그게 생기면 저희도 이제 만약에 은퇴를 하게 되면은 10억이 좀 넘는 돈으로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이냐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정액 분할 매수를 한다, S&P 500을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하는 거죠. 4에서 5년에 걸쳐 가지고 네, 매 분기 또는 일정 주기로 철저히 분할 매수를 한다면 딱히 이제 설명되지 않는 이유로 단기간에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심리에 의해서. 그런 주식시장의 변덕을 최대한 심리적으로 걸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S&P 500 목돈을 투자할 때는 한 4에서 5년 정도 나눠서 투자를 하는 게 좋다.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왜 그런가 해가지고 제가 S&P 500 차트를 1971년도부터 제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이죠. 저는 이때쯤에 태어났으니까 훨씬 전에 차트를 보니까 눈에 띄는 하락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로 이렇게 주가가 급등했다가 거품이 꺼지면서 하락을 했었죠. 그러고 나서 서서히 오르긴 했지만 또 2007년 돼가지고 보시면 네, 미국 금융위기 리먼 브라더스 파산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또 한 6년 가까이를 이렇게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구간을 가졌고요. 그래서 총 놓고 봤을 때 2000년대부터 2013년까지 거의 13년을
주가가 지금처럼 이렇게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거의 우리나라 코스피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는 구간을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심리적으로는 좀 버티기가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때도 근데 분할 매수로 대응을 했다면은 좋지 않았을까. 돌아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게 되고요. 최근에 이제 하락을 보면은 코로나 팬데믹 2020년 때는 짧게 하락하고 바로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금리 인상을 시작했을 때 또 하락을 했다가 2022년도에 다시 서서히 상승해가지고 또 역사적 고점을 최근에 경신을 했잖아요.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하게 되면은 크게 예로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집을 팔고 현금 뭐 10억이 생겼을 때 한 방에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은 저는 다시 반등할 때까지 계좌는 계속 손실 찍혀 있을 거고, 나는 더 이상 내 전 재산인데 계속 손실이 나고 있다 하면 저 멘탈은 버티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사고 난 시점부터 바로 이렇게 오르게 되면은 기분이 너무 좋겠죠. 근데 기분 좋은 거는 그렇다 치는데 이렇게 하락했을 때가 문제입니다. 주가의 미래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락할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고 모르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최소한 내가 정신적으로 고통받지 않고 중간에 투자를 포기하게 되지 않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수익이 좀 덜 나더라도.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하게 되면은 당연한 수학적 공식이겠죠. 딱 중간 정도의 이 전체 기간의 평균 정도 되는, 그때가 저의 평단가가 되고, 하락하면서도 전 현금을 가지고 계속 더 싼 가격으로 매수를 하게 될 거기 때문에, 멘탈적으로는 고통받는 기간도 좀 줄어들고 장기 투자가 가능해질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 차트로 봐서 아까 지루한 행보 구간 2002년도 버블, 그리고 그 금융위기로부터 회복하는 2013년도까지 이때 전 구간을 지났을 때 결국에 ETF S&P 500을 투자하게 됐을 경우에 평균 가격은 뭐 한 S&P 500 지수로는 한 1050 정도 될 것 같다 살펴볼 수 있었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물론 또 앞으로 어떤 주가 하락이 나올지, 횡보하는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뭐 부동산이든 어떤 다른 투자 자산이든 미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상승할지 하락할지 횡보할지. 그런데 최소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하는 S&P 500을 투자함에 있어 가지고 제가 언젠가 아파트 자산을 정리하고 S&P 500에 투자해 가지고 현금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 한 4에서 5년 정도 기간을 잡고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고 예수금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꾸준하게 뭐 적어도 3%, 2에서 3% 정도의 이자를 주는 RP 상품이나 혹은 뭐 그런 단기 채권 같은 거에 투자를 해가지고 또 그 인플레이션을 좀 최대한 해지하면서 기간을 가지고 투자하면서 이제 좀 미래를, 은퇴 이후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좀 짧고 특별한 내용 없었는데요. 봐주셨다면 정말 감사합니다.